네, 편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그래픽 기능을 활용한 자막 제작 방법, 그리고 완성된 프로젝트를 동영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막 작업을 해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 작업 영역을 지금 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픽으로 바꾸면은 여기 기본 그래픽이라는 창이 하나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조금 더 자막을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자막에 대한 그 비디오 트랙이 없기 때문에 이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타임라인 왼쪽에 V3 탭,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 트랙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V4에 타임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생성하는 방법은 이 툴 패널의 문자 도구입니다. 문자 도구. 얘를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설정할 수 있는 커서가 생기는데, 이걸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 색깔 모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막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생성했는데 뭔가 좀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기본 그래픽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정렬 및 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의 위치나 뭐 비율이나 불투명도 등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스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막의 프리셋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 뭐 모양 복사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인 이 텍스트, 여기에서 뭐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뭐 정렬 방법이라든지 뭐 자간이나 행간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네, 이 글자의 색깔 또는 글자 테두리의 색깔 또는 배경 색깔, 이런 걸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 그래픽 메뉴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방금 이제 입력한 자막을 가지고 실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자막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걸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막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 그리고 배경을 추가하는 방법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위에부터 한번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편집을 해볼게요. 이 정렬 및 변형에서는 건드릴 게 가로 가운데 이 정도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왼쪽에 치우쳐져 있던 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던 자막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지금 기본 굴림인데, 저는 영화에서는 그 자막으로 고딕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토산스 CJK, KR, 미디움, 고딕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 글씨가 좀 많이 작죠? 그래서 글씨 크기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박스 안에서 항상 자막이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가운데 맞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렬 및 변형에서 가로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조금 너무 위에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얘를 이렇게 좀 내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은 좌우에 흔들림 없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외곽선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외곽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선,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내부선도 하얀색, 외부선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부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흰색인 거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색이 이렇게 희미하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5 정도, 한 7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은 물결 표시가 있어요. 네, ESC 버튼 바로 밑에 네, 물결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가 커집니다. 화면이. 네, 전체 화면으로 되고요. 다시 물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반드시 이 프로그램 모니터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 표시를 누르셔야 돼요. 네, 다른 창을 누른 상태에서 물결 표시 누르면은 그 창이 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단축키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외곽선의 굵기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네, 편집을 마무리 하셔도 되고, 난 이 방법보다 배경을 추가해 볼래. 그래서 배경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일단 네, 선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배경 이걸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검정색 네, 자막 박스 같은 게 생기는데, 여기 이 위의 항목은 불투명도에 관한 항목이에요. 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검정색이 좀 진해지고요. 낮으면은 좀 연해집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값은 이 검정색 바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조절해서 적정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저는 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60 정도로 해보고요. 다음 크기는 좀 늘려서 네, 20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했을 때 네, 크게 어색함이 없는 그런 자막이 완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클립의 자막도 똑같이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해서 뭐 정렬도 다시 하고 글씨체도 다시 설정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막을 복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색상 매트 복사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자막 클립을 드래그해서 옆에 이렇게 딱 놔줍니다. 그러면 이 자막 클립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있는 클립의 길이에 맞게 뭐 하시던지, 아니면은 말이 나오는 부분에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던지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클립 대사에다가 또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막 편집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편집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네, 파일에서 여기 내보내기, 다음 미디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네, 이런 바는 그 인코딩을 할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영상 클립이 있는 모든 곳을 네, 인코딩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 형식 그리고 출력 이름입니다. 이 형식은 이 영상의 코덱을 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출력 이름은 말 그대로 영상의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형식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 코덱의 대표적인 H.264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사전 설정에는 소스 높은 일치 전송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그대로 놓으시고 출력 이름 이것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폴더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뭐 세부적인 설정이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 비디오 탭에 밑에 보시면 비트 전송률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목표 비트 전송률 10 그리고 최대 비트 뭐 1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높여가지고 뭐 고화질 영상을 굽는 경우도 있는데, 네,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이 정도 설정만 해도 네, 충분한 그런 화질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네, 하시면 이렇게 인코딩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